자, 여러분들 문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기타 일반 거래 입력입니다. 자, 8월 13일 거래를 확인한 후에 자, 그럼 날짜가 일단은 8월 13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고요. 8월 16일 날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 정산이네요. 차액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날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당 날짜에 가셔서 무조건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8월 13일 날 조회를 했더니 자, 여기 보이시나요? 화면. 대변의 현금이고요. 차변의 가지급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출장 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공부하실 때는요, 제가 나올 수 있는 분계 유형을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자고 말씀드렸죠. 자, 출장 전에는요, 대충 지급을 합니다. 왜요? 가서 얼마를 사용할지 모르니까 러프하게 대충 대략 가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가지급금 그리고 현금을 씁니다. 그랬다가 출장 후에 갔다 오면 이제 누구는 없애시고요. 가지급금은 잘 안 쳐지네요, 여러분들. 정리해서 없애주시면 되고요. 출장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들은요,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혹시 출장을 가서 접대할 일이 발생하죠. 접대비는 별도 계정 과목을 꼭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법에 가시면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광고 선전비 같은 경우 우리 회사에서 광고를 했어요. 뭐 100억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100억을 했대요. 그거 인정되나요? 100억을 썼대요. 네, 인정됩니다. 대신 적격증빙이라는 걸 수치를 하시면 10억을 쓰든 100억을 쓰든 1000억을 쓰든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쓰실 수가 없어요. 법인세법에서 한도 계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접대비로 별도 계정 과목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 외에 나머지 뭐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것들 다 식비 이런 것들 다 싸잡아서 여비교통비가 되고요. 혹시 정산을 했는데 차변이 부족해요. 그러면 현금으로 쓰시면 되고요. 추가 지급한 거니까 만약에 대변이 부족해도 현금으로 쓰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차변이 부족해요. 그러면 남았단 얘기예요. 돈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제가요 가지급으로 100만 원을 줬어요. 이 대리가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여비교통비로 쓴 거는 50원이었었고요. 가서 접대를 했는데 30원을 썼지 뭐예요? 그러면 나는 100원을 줬는데 80원을 쓴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20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 다시 반납. 그죠? 그래서 여기가 회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혹시 대변이 라스트다. 대변이 부족했다. 그러면 추가 지급. 부족했던 거죠. 자, 항상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충분하게
그리고 뭐만이 살 길이다. 정리만이 살 길이다. 기록을 잘하신 분들은 한 방에 따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숙박비 여기다가 밑줄 그을게요. 숙박비, 교통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접대비를 제외하고는 다 싸잡아서 무슨 교통비? 여비 교통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 부채에는 뭘 걸어주나요?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 되고요. 조심하실 건 이 가지급금에도 뭘 걸어주라?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라. 여기 보세요. 우리 백데이터 자료에도 보시면 정휘겸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걸려져 있죠. 이건 왜 걸려져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장을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그죠, 여러분들? 정휘겸 씨만 간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원들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장부상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롬 했다라는 거, 거래처 코드를 개별적으로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만 원을 휘겸 씨가 남겨 오셨어요. 그죠? 잘못하셨네요, 휘겸 씨. 천안에 들려서 호두과자라도 좀 사갖고 갔었어야죠. 직원들 먹으라고. 어? 대전까지 갔는데 차장님, 차장님 실수하셨어요.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금액이니까 일단 어느 변 찾았대. 그럼 일단 대변이죠, 여러분. 그리고 날짜는 8월 21일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판매용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 10%. 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810만 원에 10%니까 81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밑줄 지급, 계약금 지급, 거기다가 밑줄 그어 놓으세요. 자, 여러분 계약금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선급금이 되겠죠.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 되겠죠. 와, 문제가 특별하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전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차변은 3번. 선급. 자산부채 뭐 걸어줘요? 그렇죠.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어야 장부가 잘 조회가 될 것이야. 자,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 9월 1일이고요. 여러분 맡겼대요. 맡겼단 얘기는 돈이 들어왔단 얘기죠. 보통예금 통장으로. 일단은 영업 외 수익 계정을 사용할 것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겠죠. 영업 외 수익 계정을 사용하래요. 지리산 생수는 상업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여 포인트 인센티브로 3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와, 문제 참 좋네요, 여러분들. 이거 인센티브를 받았대요. 별표 칠할 거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특별하게 뭐 이자를 받았다. 그죠? 뭐 수수료를 받았다. 이런 문구가 없고 그냥 인센티브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정 과목 중에 보시면 여러분
잡다한 이익이다 라고 해서 잡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내가 뭘로 풀지?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지?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잡이익이 뭐라고요? 잡다한 이익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별표. 자, 전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월 1일. 자, 차변에는요 보통 예금이고요. 어디 은행, 하나은행. 자, 하나은행 보통 예금입니다. 금액은 3만원이고요. 잡이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문제 3번 부가가치세 24점짜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문제는요. 네가 한번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봐 라는 뜻이죠. 자, 항상 날짜 금액 잡아올 거고요.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품목이 2개 이상이면 무슨 거래? 네, 복수거래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자, 조심하실 거 나왔네요. 지금은 4월 12일인데요. 4월 1일 날 무언가 받은 게 있대요. 그러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4월 1일 날로 들어가셔서 대변에 선수금이 있는 걸 확인하십니다. 대변에. 그럼 일단 대변에 있던 아이를 상계에서 없애 주셔야겠죠. 왜요? 미리 받은 거니까 받은 거는 빼고 나머지만 이제 추가로 받으셔야겠죠. 자, 전표 입력 조금 있다가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도록 할게요. 자,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자, 우리 헷갈리니까 일단 전표 입력을 하면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부터는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이 아닌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셔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이고요. 자, 여러분 매출을 했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예요. 또는 발급했어요. 그러면 11번이고요. 품명 복수거래 누르셔가지고요. 일반 생수 수량 고급 생수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거래처. 자, 여러분들 항상 대굴박에 입력하는 건 디테일하게 수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지금 저와 함께 발급을 할 거기 때문에 항상 공란으로 냅두시고요. 붕괴는 일단 짬뽕이에요. 왜요? 선수금도 있고 외상 매출금도 있으니까. 자, 대변은 알아서 세팅이 됐고요. 차변에 4월 1일자로 조회한 누구 선수금 없애 주시고요. 얼마? 53만원. 그럼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면요. 지금 차액이 530만원이라고 떴죠. 그거는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없어집니다. 자, 이제 직접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 한번 해보고, 자, 마지막에 무슨 사살? 확인 사살 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 전체 메뉴 들어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날짜는 디테일하게. 저는 4월 12일부터 12일까지 디테일하게 조회를 할 거고요. 자, 체크 표시하시고 전자 발행 전송은 아카데미입니다. 발행. 자, 여러분 이거 하실 때 항상 기계적으로 하게 되죠. 이제 외워가지고. 자, 조심하실 건 당황하지 말고 매출 조회. 자, 발행 아무거나. 자, 확인 사살은 새로 고침. 그러면 전자 발행.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거래고요. 자, 영수증에서 날짜, 금액, 카드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금액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건강생수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자, 이번엔 여러분들 우리가 상품을 구입을 했죠. 그럼 차변이 뭐예요? 상품이죠. 그런데 카드로 구입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미지급급 아닌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카드를 결제하면 차변이 상품이나 원재료일 경우에는 무조건 외상 매입금이죠. 왜요? 우리의 주된 상거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품이 아니야, 그냥 비품이었어, 차변에 복리후생비였어,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일단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매입 카 괄호해서 입력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 여기 답지에 보시면 요게 분계 유형이잖아요. 요거는 채점 대상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분계 유형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단에 배대지에 있는 뭐만 맞으면 되죠? 그렇죠. 분계만 맞으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매입 카가의 분계 유형은 카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4월 16일이고요. 자, 매입을 했고요. 과세되는 걸 매입했어요. 57번. 자, 그럼 카드사를 물어보죠. 무슨 카드? 삼성 카드. 상품 가로 열고 시원생수라고 문제상에서 써 주셨고요. 요거 금액이 아마 쪽 찢어질 거예요. 그죠? 400 찢어지죠? 무시하시고 400만원에 40만원 건강. 자, 건강 약국에 접혔네요. 건강. 자, 분계 유형은 채점 대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카드는 꼭 카드로 합니다. 카드는 뭘로 한다고요? 카드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카드로 하면 여기가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요 미지급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죠? 그래서 얘를 변경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화면 잠깐 봐주실래요? 요렇게 회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은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 왜 매출을 할 때는 카드로 결제할 때는 카드로 했잖아요.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그래서 얘는 부득이하게 혼합으로 좀 하셔가지고 변경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얘를 너무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기본 세팅을 아까처럼 카드로 해 놓으면 미지급금으로 기본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카드로 했는데 아까 미지급금으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하면은 얘가 또 수정이 안 되는구나. 당황하지 말고 혼합으로 두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외상으로 드셔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가 삼성카드로 꼭 바꿔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분계를 마무리 하시고요. 왜 그런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거를 좀 제가 빠르신 분들은 잠깐 멈춤해 놓으시고 필기를 하시고 제가 이걸 써 드리는 이유는 이걸 외워 라는 의미에서 써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전표 입력을 하시고 혹시 분계가 안 맞아요. 그럼 분계 유형을 혼합이나 외상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빨리 설명을 하고 또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되니까 여러분 카드로 매출을 했을 경우에는 분계 유형을 카드로 하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자동으로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얘는 되게 편했었어요, 여러분. 카드 매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상품 같은 거를 카드로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설정이 되죠. 아니 얘처럼 외상 매출금의 반대는 외상 매입금이야 라고 해주면 굉장히 편할 텐데 왜 얘는 설정이 안 되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카드로 매입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상품을 카드로 매입하는 경우는 드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무에서는 상품을 회사가 회사 대 회사로 거래할 때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추후 카드 결제가 이루어져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끼리 거래할 때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로 발행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 이중 발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금 계산서도 발급했고 카드도 발급했잖아요. 그런데 둘이 싸우면 뭐가 이기나요? 여러분 그건 아세요?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누가 이겨? 노코멘트 그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하고 카드랑 싸우면 세금 계산서가 왕입니다. 그래서 과세로 신고가 들어가요. 과세로 신고가 들어간다고. 그리고 카드 결제는 추후에 결제만 그렇게 들어간 거지 신고는 과세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세금 계산서로 바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대 회사끼리 거래할 때, 물론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카드 결제가 다이렉트로 이루어지지만 회사 대 회사는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받고 그 다음에 추후 카드 결제예요. 그래서 상품을 그리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뭐 밥을 사 먹는다거나 그죠? 뭐 문구를 산다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안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프로그램이 무슨 AI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자동으로 다, 뭐 미래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바로바로 세팅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셔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분계를 꼭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